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골프를 친다는 거는 엄청난 사실 로비의 가장 극단적인 성공 사례거든요. 하루 종일 같이 라운딩하고 밥 먹고 술 먹고 하는, 그렇게 되면 웬만해서 빠져나갈 수 없는 로비에 덫에 걸리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요 한결의 특정 보도 이후에 속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출처 알 수 없다. 요 캘린더가 네.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 회장실에서 썼던 캘린더고, 이게 그냥 한두 달 캘린더가 아니라 되게 오랜 기간 2006년인가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서 확보된 캘린더 자료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일단 윤석열 측에서는 출처 알 수 없다 이렇게 버티고 나왔죠. 그랬더니 윤석열 의혹의 근거는 삼부토건 회장의 일정표다. 그러면서 이게 개인 네. 사업 일정, 이게 수년간에 확보되어 있는 축적된 자료들이고, 나머지 실제 기록들이 다 실제 언론 보도된 거하고도 일치해서 네. 이게 이제 그만큼 신빙성이 있는 자료라는 그럼요. 건데, 네. 이제 그럼 조남욱 회장을 불러서 조사를 하는 건가요? 이걸 토대로? 일단 이게 공소시효가 네.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2011년 최 회장 윤검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추미애 장관의 주장으로도 공소시효 내부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대지를 하고 수사하면 나올 것이다. 이런 지금 얘기를 빨리 하시죠. 골프장도 압수수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삼부토건은 물론이고 윤석열 스타일대로라면? 그렇죠. 네, 네, 골프장에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 개인 정보를 다 넣으니까 골프 음. 칠 때 당연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 그런가 하면은 또 뉴스타파가 계속 특종을 내고 있는데요. 네, 뉴스타파 윤석열, 윤우진 사건 해명 또 거짓말이다. 후속 보도를 준비 중이다라고 하는데 했는데 네. 후속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첫 번째 윤우진 임열다의 첫 번째 보도, 한상진 기자의 보도는 네, 언론인 바로 16명의 금품 경찰에게 명단도 줬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폭로고, 첫 번째는 윤우진 관련해서 윤석열이 후배 검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줬다. 그러니까 이게 청문회에서 위증한 거다라고 하는 게 첫 빠따였고, 두 번째 빠따로 윤우진 씨가 언론인 16명의 금품을 줬다. 그리고 그 명단을 경찰이 줬는데 수사 안 했다. 이런 또 폭로입니다. 요것도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것으로 또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고 계시거든요. 와, 그러면은 이 언론인이 이제 보통 KBS와 MBC라고 하니까 이때 이제 그 당시에 이 사람한테 갈비도 받고 이 사람 돈으로 골프도 치고 이랬던 언론인들도 다 이렇게 조사를 받는 건가요? 되는 건가요? 언론인들 경우는 네. 글쎄요. 일단 조사는 하겠습니다만 의율, 사법 처리하기에 그 당시 이제 김영란법 제정 이전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윤석열과는 좀 상황이 다를 것 같습니다만, 일단 윤석열은 골프 아예 친 사실 인정 안 했는데 네. 다시 한번 뉴스타파에서 윤석열도 골프 쳤다.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냈고요. 근데 재미있는 게 윤우진 당시 용산 세무서장이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기자들을 국세청에서 조직적으로 관리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를테면은 1국장은 KBS, 2국장 MBC, 3국장 기타 언론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이거 알아요. 제가 취재했었거든요. 왜 국세청에서 기자들을 관리할까요? 빠밤. 왜 관리하죠? 왜 관리할까요? 국세청. 왜 관리하냐면요. 세풍 사건. 자, 제가 쓴 기사 혹시 있나 모르겠네요. 여기 있네. 이게 뭐냐면 제가 썼던 그래도 나는 고발한다는 책인데 지금 다 절판돼서 없어요. 책 선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제가 대검찰청 출입할 때 당시 90년대 후반에 국세청 세풍 사건이라는 거를 검찰이 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라당에서 국세청을 통해 가지고 상상을 할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선 때 한나라당에서 대기업들로부터 돈을 뜯는데 그냥 뜯으면 잘 안 뜯어지니까 중간에 국세청을 껴요. 국세청을 왜 껴요, 중간에? 국세청은 기업을 상대로 세금을 때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대기업 담당하는 부서에서 대기업에다가 야, 너네 이번에 정치 자금 내. 100억. 어머. 이런 식으로 국세청에서 돈을 거둔 거예요. 상상이 가세요? 정치 자금이라는 명목으로요? 대선 자금.
그러니까 국정원처럼 국세청에서 자기네가 직접 세금을 받는 대기업을 상대로 정치자금 안 내면 더 세금 니네 두드러 때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겠죠. 아니면 그런 거 아닐까요? 이번에 정치자금 100억 내면 너네 그 상속세 나중에 없애줄게. 이를테면 그런 이런 식으로 거네? 이게 뭔가 부당한 짓을 뭐 덜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내고 해서 이제 돈을 뜯어내는 거죠. 국세청이 기업들로부터 돈 뜯어내기 제일 유리한 고지에 있잖아. 그걸 가지고 정치권에 대고. 그러니까 뭐냐면 얘들은 자기들의 국세청의 위상 강화와 자기들의 이른바 인사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정치권이랑 결탁해가지고 기업들 상대로 돈 뜯었던 거야, 국세청이. 근데 이 국세청은 그런 정도는 아주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금을 받아내는 거는 국가적 공무인데 이거를 자기의 사적 이해 도구로 사용해 왔던 거야, 오랜 시간 동안. 그거를 국세청에서 정치권에다가 상납하는 거 외에 자기네 내부적으로 해먹는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언론사를 특히 관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자기네 비위가 도처에 우글거리기 때문에 언론사 입을 다 막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도 나는 고발한다는 책을 쓴 이유 중에 하나가 검찰 고발도 있지만 국세청 고발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렇게 무지막지한 국세청에서 세금을 걷어야 될 국세청에서 그 자기들의 우위에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대기업으로부터 삥을 뜯어 뇌물을 거둔 거지. 되게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언론 보도가 거의 안 이루어졌어. 왜냐하면 전 언론사들은 다 국세청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 방금 이 윤우진 씨가 말했던 것처럼 모든 언론사는 다 관리해요. 그래서 언론사 세무조사 대부분 안 하잖아. 그거 다 봐주고 있는 평상시에. 그 대신 너희들은 우리 건들지 마. 상호 조약이 딱 맺어져 있는 거야. 그리고 기자들 개개인으로도 관리하고. 그래서 제가 모 대학 경영학과를 나와가지고 제 주변에 재경행 씨랑 CPA를 본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피아들도 많이 있어, 제 지인들 중에. 근데 하루는 어느 제 사적 모임에 갔는데 국세청의 과장급 계장급 쭉 있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인사하고 앉아있는데 한 친구가 딱 술 먹고 오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저희 MBC에서 저만 이 세풍 사건 속보를 계속 리포트를 했어요. 국세청을 조지는 기사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딱 오더니, 야, 이상호, 왜? 그랬더니 너 어떻게 집안에 너는 사업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냐?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우리 회사 국세청이야. 우리 회사는 국세청에서 니네 사돈의 8촌까지 다 뒤져봤는데 사업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 우리 집안 다 그지야. 그래서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 부모나 친척이 기업을 하거나 아니면 자영업을 하거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세금을 때리는 걸로 해서 또는 세금을 봐주는 걸로 해서 지혜가 보도 못하도록 하려고 한 거야. 그래서 다 알아본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국세청이 진짜 이 새끼들 무서운 놈들이구나. 국세청이 무슨 국정원처럼 그럼요. 이명박 때 국정원처럼. 기본적으로 세금을 때리기 위해서 온갖 정보가 다 있잖아. 과표, 과세 정보들이. 그걸 가지고 사적으로 지금도 저는 그렇게 활용하고 있을 거라고. 자기들 돈벌이 수단, 출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을 거라고 여전히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론이 16명이 금품 줬다라고 하는 윤우진의 진술. 경찰에 줬더니 수사 못했다라고 하는 진술 둘 다 저는 상당히 수긍을 합니다. 요거 있잖아요. 이거 대단히 큰 기사예요. 파이낸셜리스입니다. 포르쉐 전 특검 박영수 저 건국대 전 이사장과도 골프를 쳤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 건국대 이사장과 골프 친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다. 눈여겨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옵티머스 게이트랑 윤석열이 지금 큰 관계는 없어 보이잖아요. 적어도 지난 화요일날 PD수첩 보신 분은 옵티머스 게이트가 초반에 잡힐 수 있었는데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옵티머스 쪽 김재현 쪽의 변호인을 서울지검장실에서 만나서 무슨 강아지 반려견 얘기만 하고 돌려보냈다고 하는데 여하튼 그 이후에 무혐의가 남으로써 옵티머스 게이트가 사실상 시작이 된 거죠. 그죠? 이제 서울지검에서 무혐의 났대. 그래? 투자해도 되겠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윤석열과 옵티머스 게이트가 그 정도만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윤석열의 대변인으로 취임했던 이동훈이 옵티머스 게이트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대학에서 마구잡이로 투자를 했는데 특히 건국대학에서 투자하면 안 되는 120억을 투자했다가 날렸단 말이야. 그 사건 때문에
건국대 이사장이 사실은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다 무혐의가 났어. 알고 봤더니 그 건국대 이사장이랑 그리고 또 그 검찰에서 중요한 그 금융 관련해서 중요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이 부부장이랑 다 같이 꼴뚜기 수산 가짜 꼴뚜기 수산업자랑 이동훈이랑 같이 골프를 쳤어? 그러면 골프를 친다는 거는 엄청난 사실 로비의 가장 극단적인 성공 사례거든요. 하루 종일 같이 라운딩하고 밥 먹고 술 먹고 하는. 그렇게 되면 웬만해서 빠져나갈 수 없는 로비에 덫에 걸리는 거예요. 자, 상당히 그러면 심각한데? 옵티머스 게이트와 윤석열이 어떤 식으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데 그 대단히 중요한 사건, 옵티머스만 봐준 게 아니라 건국대도 봐준 사건에 하필이면 윤석열이 냄새나는데 윤석열의 대변인이었던 작가들이 껴있어? 상당히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건국대 그 전 이사장과 특검 박영수 씨가 포르쉐만 받은 게 아니라 골프도 쳤대.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박영수가 이 부장을 소개시켜줬어요. 이 부부장을 꼴뚜기 업자한테. 그러면 모태가 박영수일 수 있다. 그럼 박영수의 오른팔이 누굽니까? 바로 윤석열이거든. 그러니까 이 박영수를 거점으로 윤석열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박영수의 오른팔이 윤석열이고 왼팔이 옵티머스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인 이규철이에요. 그러니까 박영수가 대빵이고 오른팔이 윤석열, 검찰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이걸 옵티머스 봐줬고 옵티머스를 앞장서서 변호한 이규철 다 박영수 왼팔 오른팔이야. 근데 그런 박영수가 옵티머스에 넣어서는 안 되는 돈을 넣었다가 무혐의 받은 이사장과 골프도 쳤어? 그러면은 환히 보이지. 박영수의 새끼가 이 부장인데 그 새끼도 같이 골프 쳤고. 그러면 이게 상당히 우리 심각하게 이 사안을 들여다 봐야 된다. 이게 무슨 줄줄이 뭐 비엔나 소시지도 아니고 줄줄줄줄 딸려 나오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희 고발뉴스 마지막으로 고발뉴스닷컴에서 정기 후원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만 온라인이라서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ALS 번호를 마련을 했습니다. 네, 1877-0786으로 전화를 주시면 직접 후원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낯익은 목소리를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ARS 1877-0786에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